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현재 시간 11일 오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집에 있던 30세 임신부와 3살 배기 여자아이 등 2명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힘겨루기가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세계가 3차 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1일 고정밀 장거리 유도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미국 CNN 방송 등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1,700km에 달해 이스라엘까지도 사정권에 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현지 시간 11일 오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집에 있던 30세 임신부와 3살 배기 여자아이 등 2명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10일에는 가자 지구 접경 지역에서 돌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던 팔레스타인 10대 소년 2명이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고, 같은 날 동예루살렘의 구시가지에서는 팔레스타인 10대 2명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이스라엘인에게 흉기 공격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1일 공습은 전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포가 발사된 것에 대한 대응이며, 10일 발포는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국경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충돌은 이달 3일 팔레스타인 청년이 동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이스라엘인 2명을 흉기로 사망케 한 이후에 양측의 보복 공격과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인 22명과 이스라엘인 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날로 심화되자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최근의 폭력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했다고 미국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폭력 행위에 대한 강한 비난과 선동 행위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들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요르단 의회는 이날 서안과 가자에서 이스라엘군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규탄하며 이스라엘을 테러 국가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힘겨루기가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세계가 3차 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영국 일간 데일리 미러는 시리아 영공이 여러 국적의 군대로 혼잡해지면서 전투기, 헬리콥터, 드론, 미사일 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3차 대전이 터지기 30초 전 상황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지난 주말 시리아 내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 거점에 24번의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는 지난달 말 시리아 군사 개입을 개시한 이래 55차례에 걸쳐 IS를 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시리아 영공의 군사적 운행량을 고려할 때 항공기가 파국적인 오해에 의해 격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한다며, 우리를 전쟁 직전으로 몰고 갈 갑작스러운 확산 상황에서 그리 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일리 미러는 중국이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유사시 전투기 출격을 위해 시리아 인근 해안에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들며 순간의 실수가 삽시간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사태를 둘러싼 여타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 과정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하자 의도적 도발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압박이 지속된다면 회원국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1일 고정밀 장거리 유도탄도 미사일 에마드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미국 CNN 방송 등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호세인 데르칸 이란 국방장관은 에마드는 목표를 타격할 때까지 궤적을 통제할 수 있는 이란의 첫 장거리 유도 미사일이며, 이란의 국산 미사일이 높은 정밀도로 적을 완전히 소멸시킬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전에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을 전하며 향후 이 미사일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발사 장면을 녹화 중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1,700km에 달해 이스라엘까지도 사정권에 들 수 있고 오차 범위 500m의 정밀도에 750kg 정도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03년 이란이 자체 개발한 장거리 유도미사일 샤하브3는 사거리가 2,000km 안팎이지만 정밀도가 2,000m 정도로 낮은 게 단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위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최고 지도자가 최근 이라크 공군 공습에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AFP 통신은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 소식통을 인용해 알바그다디와 다른 IS 지도자들이 공습 중 다쳐 시리아 국경과 약 15km 떨어진 알브 카말의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카라블라 주민의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11일 이라크 공군은 알바그다디가 IS 사령관들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카라블라로 향하는 동안 그의 차량 행렬이 폭격당했다면서 폭격으로 IS 간부 상당수가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알바그다디의 생사 또는 부상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바그다드 정보센터도 알바그다디의 부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센터는 사망설에 관련해서는 알바그다디가 안바르주 모처에 생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알바그다디 사망설은 올해 3월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으로 그가 중상을 입은 이후 제기됐습니다. 알바그다디는 자신의 행방을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심지어 그의 전사들은 그와 직접 만나는 것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10월 알바그다디를 테러범으로 공식 지정하고 그에 대한 현상금으로 $10,000,000를 내건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